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할 강영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과, 문학과, 상상력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소설이나 이야기를 읽은 것을 좋아하나요? 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영화처럼 그려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소설의 특징을 이해하고 소설의 한 장면을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들 내용을 이해해 볼 거예요. 두 번째,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을 읽으며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하지만 그 세계를 완성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상상력입니다. 같은 문장을 읽어도 사람마다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멋진 장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화면에 그림을 함께 볼까요? 한 학생이 날개를 달고 네,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네요. 이 학생은 지금 무엇을 떠올리고 있나요? 네, 머릿속에 커다란 생각 풍선 안에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엄지척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구 밖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이죠. 우리도 가끔은 이 학생처럼 현실에서 벗어나서 아주 멋진 세상을 상상하곤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상상력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래에 있는 글을 질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림 속에 있는 우주 비행사처럼 아주 기쁘고 벅찬 순간이 있었죠.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아주 무거웠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캠퍼스에 어떤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잠깐 메모해보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 단원에서 소설 읽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어휘들을 살펴볼 거예요. 화면의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도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불안해하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편하지 않을 때, 이럴 때를 불안하다. 이렇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부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죠. 걱정이나 탈이 없이 아주 편안한 상태. 이걸 바로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팔짱을 끼고 화가 난 표정이네요.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고 답답할 때 바로 짜증스럽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하지? 여학생이 고민에 빠졌어요. 앞길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막연할 때 막막하다라고 씁니다. 그림을 볼까요? 어, 만족스럽다. 기대하거나 생각한 대로 되어서 마음이 흡족하다. 그럴 때 만족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무사히 마쳐서 만족스럽다. 그다음에 시원섭섭하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해요. 졸업식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섭섭해요. 여러분들 또 시험 보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시험을 보고 나면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면서도 내가 뭔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이럴 때 시원섭섭하다는 어, 단어를 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불안하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는 집에 혼자 있기가 불안해서 친구를 불렀다. 그죠? 혼자 집에 있으면 불안해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죠? 평안하다. 걱정이나 탈이 없다. 집안이 평안하다. 아까 그 부부의 모습처럼 걱정이 없어요. 탈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활짝 웃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짜증스럽다. 보기에 짜증이 나는 데가 있다. 할머니께서 모든 것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막막하다. 꽉 막힌 듯이 답답하다. 앞길이 막막하다.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시험 볼 것은 앞에 딱 막혀 있고, 그죠? 이럴 때 막막하다는 표현 쓰죠. 원망스럽다.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면 하늘이 원망스럽다. 왜 하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하고 원망하는 것. 원망은 나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 홀가분하다. 마음이 가볍고 평안하다. 욕심을 버릴 테니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하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할 만한 데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스럽다. 시원섭섭하다.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풀려서 가볍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다. 큰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 마음이 시원섭섭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고 베트남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졸업을 해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다시 베트남에 가야 돼서 섭섭한 마음, 한국을 떠나야 된다는 섭섭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시원 섭섭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보기를 보고 알맞은 것을 써보십시오 했어요. 보기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어휘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동안 긴장하며 준비했던 발표가 드디어 끝이 났다. 어떨까요? 긴장하며 준비했던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홀가분하겠죠? 홀가분하다. 두 번째,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토픽 4급을 받았다. 정말 좋겠네요. 이럴 때 어떨까요? 마음이? 네, 만족스럽다. 그쵸? 만족스럽겠죠? 세 번째, 출근,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 어떡해요? 회사 늦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네, 불안해요. 그쵸? 불안해요. 내가 회사는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버스가 안 와요. 그럴 때 불안하겠죠?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졸업한다고 하니까 아쉽다. 네, 시원섭섭하다. 네, 여러분도 다 잘하셨죠? 이렇게 문장과 어휘를 맞춰보는 이런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긴장하며 준비했던 발표가 드디어 끝이 났다. 홀가분하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토픽 4를 받았다. 만족스럽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 불안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졸업한다고 하니까 아쉽다. 시원섭섭하다. 네, 이게 상상하며 그릴기. 여러분, 글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쫓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읽기는 글자가 말하는 풍경을 우리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하며 글 읽기라고 해요. 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의 색깔, 냄새, 소리, 그리고 그곳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는 문장을 읽을 때 실제로 몸이 살짝 떨리는 느낌을 상상하는 거죠. 추운 것, 차가운 바람을 상상하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배우는 소설이나 시처럼 이야기가 있는 글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상상하며 글 읽기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글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읽는 방법으로 글의 장면과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상상하며 글을 읽어가는 방식을 상상하며 글 읽기라고 한다.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활동은 특히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나 수필, 시 등에 유용하다. 글에 대한 마음,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이 글 읽는 방법은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기면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고 재미있어집니다. 다음을 상상하며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글을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눈을 비비며 아침을 맞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고 언제까지라는 기약 없이 힘든 일에 매달리고
쉴 새 없는 오후를 보내고 난 뒤 불안하고 전쟁 같았던 일이 끝나면 지친 몸으로 저녁을 먹고 그대로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을 때가 있다. 쫓기듯 살아가고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그 순간에 당신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에 당신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당신이 가장 버티기 외로운 순간에 모든 순간에 모든 날에 위로를 보낸다. 용기를 보낸다. 위로를 보낸다. 안부를 보낸다. 온기를 보낸다.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저 우리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나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글을 읽을 때 상상을 해봤나요? 아침에 눈을 비비고 여러분도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돼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것이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어요. 그렇죠? 힘든 일에 매달리고 쉴 새 없는 오후를 보내고 난 뒤에 저 이런 날들은 불안해요. 그리고 전쟁같이 정신이 하나도 없 이런 일이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 지친 몸으로 저녁을 먹게 돼요. 그대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지요. 쫓기듯 살아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해야 돼요. 그런 그 순간에 당신이 가장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당신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당신이 가장 버티기 외로운 순간에 모든 순간에 모든 날에 위로를 보낸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보낸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보낸다. 안부를 보낸다. 온기를 보낸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죠? 이 시를 읽으면서 선생님도 아침에 힘들었던, 그렇지만 하루를 시작해야 돼서 일어나야 했던, 그리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던,
그러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쫓기듯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하루의 삶에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보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이제 찬성이와 음, 음, 찬성이와 에반게에 대한 글을 읽어볼 거예요. 먼저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성은 햄버거를 다 먹은 뒤 콜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등나무 벤치로 가다 낮에 본 흰 개가 여전히 화단에 묶여 있는 걸 봤다. 개는 반나절 사이에 꽤 풀이 죽어 있었다. 기품 어린 자세로 먼 곳을 보던 모습은 간대었고 시무룩한 얼굴로 귀와 꼬리를 늘어뜨린 채 옆으로 아니 엎드려 있었다. 검은 눈동자 안에는 주인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보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질문과 자책이 담겨 있었다. 우리 찬성이와 에반게의 만나는 장면을 우리 상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각적인 여러분들 찬성이가 본 것은 뭐예요? 찬성이가 본 것은 네, 화단에 묶여 있는 개죠. 찬성이가 본 것은 화단에 묶여 보며 꼬리와 귀와 꼬리를 늘어뜨린 채 엎드려 있는 뭐예요? 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눈동자에 검은 눈동자 안에 주인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보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질문과 자책, 죠? 이라는 감정의 색깔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감정을 감각 한번 볼까요? 찬성의 손바닥에